자, 계속해서 이제 면적이라는 주제하고요. 이동사 관련해서 또 경계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 항목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좌표는 위치를 숫자로 표시해 주는 것을 얘기하고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위치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을 경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은 사실 그렇게 큰 중요 쟁점은 아니고요. 자, 일단 스토리가 항상 똑같은 얘기죠. 자, 지금 토지 대장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대장이 있으면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적도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그런데 경우의 수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경우도 존재했었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경우도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슷한 지역에서는 이 지적도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될 것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지역에서는 지적도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된다. 그 외에 임야 대장이 있는 토지의 경우, 임야 대장에 등록한 토지의 경우는 임야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면적 측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적이 측정할 때 지적도는 임야도 위에 스캐너를 올려서 면적을 측정하는 것을 전자면적 측정법이라 부르게 될 테고, 이에 대응해서 좌표면적 계산법은 경위의 측량 방법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하여튼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에서 좌표 숫자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의 결정 표시라고 하는 거 소축적과 대축적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적은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그리고 6의 배수 2400, 3000, 6000분의 1, 총 7종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소축적 지역은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 3000, 6000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축적 지역에서는 제곱미터 단위로 면적을 표시하게 될 것이고, 1제곱미터 미만이 됐을 때 1제곱미터로 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해서 자, 0.05제곱미터 이렇게 나왔다고요. 워낙 면적이 작아도 1제곱미터로 표기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소점 두 번째 자리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소점 첫 번째 자리가 두 번째 자리까지 묶어서 보니까 0.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버리고요, 0.5제곱미터 초과일 때는 올리게 된다. 그래서 딱 0.5로 딱 끝나는 경우에는 그때는 구하려는 숫자가 홀수이면 올리고 짝수이거나 0이면 버리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구성되는 것은 대축적 지역에서의 면적의 표시 방법이라고 해서, 자, 500분의 1, 600분의 1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된 지역 또는 경위의 측량 방법에 따라서 면적을 측정하는 지역, 얘는 소점 한 자리까지 면적을 표시한다.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0.1제곱미터라고 하는. 그래서 0.1제곱미터가 안 되더라도 0.1제곱미터로 표시를 하게 된다. 그리고 0.05 소점 두 번째 자리가 0.05를 초과하게 되면 올리게 될 것이고, 0.05 미만이면 버린다. 그리고 딱 0.05로 끝나게 되면 구하려는 숫자가 홀수이면 올리고 짝수이거나 0이면 버린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축자 면적의 표시 방법이라는 게 지금 두 문제인가 구성이 됐었는데, 출제 빈도는 높지가 않습니다. 30회 때 문제가 제일 특이했던 문제가 나왔었고요. 가볼까요? 무조건 이제 세 문제인 것보다 일단 문제를 접근해 갈 때 그냥 중심축이 뭐가 된다? 대축적 지역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면적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면적은 토지 대장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1번 틀리게 뽑았습니다. 면이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할 사항이다. 우리가 도면에 등록할 사항 뭐가 있었어요? 제축, 색측염지라고 하는 거. 도면에 등록할 사항이 뭐 있어요? 제축, 색측염지라고 하는 거. 공유지역 명부는 지로 끝났었고요. 대지권 등록부는 표명대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호호호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 1번 가는 거예요. 나머지 볼 것도 없어요. 분석할 필요도 없고 읽어봤자 실력이 느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본을 외우셔야 된다고. 기본을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 자, 이동사유와 면적은 뭘 통해서? 이동사유와 면적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통해서도 다 공시가 되게 된다.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고 적게 풀고 이런 게 아무 쓸모도 없어요. 똑같은 문제를 몇 번씩 풀어도 또 틀리는데, 그런데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문제를 덜 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외워서 그래. 해서 세상을 날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해서 면이개라고 하는 거, 면이개라고 하는 거. 자, 해서 답은 1번. 나머지 의미 없어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게 되면은, 자, 1029.51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니까 뭐가 된다? 대축척 지역이 되게 된다. 대축척 지역에서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한다. 소수점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니까 0.05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려서 다 1029.6제곱미터라고 표시를 하게 된다. 아주 간단한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너무너무 간단하게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전국의 80% 학생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시험 더럽게 어렵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본질적으로. 그래서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 이걸 가지고 경우선을 막 따주고 앞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 뭐 뒤지게 해갖고 뭐, 자, 0. 어쩌고 저쩌고 있었잖아요. 아까 면적을 표시하는 방법, 소축척 지역, 뭐 대축척 지역, 이런 것들 골고루 공부를 하게 되면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수업만 들을 때만 뭔가 알아가는 그 기쁨. 그리고 실제 몇 년씩 공부를 합니다. 해서 시험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구질구질한 얘기들 보면서, 읽어보면서 만족하시면 안 돼. 어떤 주제에서 뭐가 답이 된다라고 해서 기존에 나왔던 거라도 외우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갖고는 이걸 나왔던 것조차도 외우기가 더럽게 많아.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왠지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거든. 그래서 먼저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뒤집니다. 시험장 가면은 아무것도 정신이 없어요. 내가 시험을 보러 가서 아는데요. 진짜 정신이 혼란의 극치입니다. 물론 그날 술을 너무 처먹고 들어가서 술이 덜 깨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긴 하겠지만은 대부분 수험생들이 가면은 시험지를 받아드는 순간 그 중요한 일이라고 벌벌벌 떨면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거의 구구단처럼 숙달되는 문제만 푸는 거지 가서 생각하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근데 다들 이해하고 대충 가서 읽어보고 그런 거 없다니까. 문제 딱 보는 순간 아까 이렇게 하면서 바로 치고 들어갈 정도가 숙달이 돼야지. 그래야지 문제를 풀어. 절대 읽어서 푸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읽는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면 안 돼. 해서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아까 1029.51 보셨고, 그 다음 이제 더 올 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축척이 600분의 1. 그럼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하게 된다. 근데 0.050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소수점 두 번째 자리 보니까 뭐가 돼? 0.05라고 돼 있죠. 근데 구하려는 숫자가 뭐야? 0이니까 버린다. 그럼 0제곱미터라고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어떻다? 0.1제곱미터로 표시를 하게 된다. 해서 이렇게 유치찬란하게 구성을 해도 수험생들이 거의 손을 대지 못합니다. 해서 다시 대축척 지역에서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한다. 그래서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어떻다? 0.1제곱미터로 표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지금까지 문제는 직접 답을 뽑는 영역은 무조건 대축척 지역만 100% 출제가 됩니다.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근데 얘가 그래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7년에 한 2문제꼴밖에 출제를 안 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수험생들은 보통 모의고사나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소축척 지역을 뒤지게 연구해. 제 속으로 들은 생각에 모질이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생각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이거는 매번 내면은 대축척 지역도 냈다가 소축척도 냈다가 경우수를 다양하게 구성을 하는 거고, 얘는 7년에 한 번, 두 번 해서 결국은 3, 4년에 한 번 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야? 대축척 지역이 되는 거야. 그럼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아무 부담 없이 대축척 지역을 그대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학생들이 수험생 출제위원이 뭘 내든 간에 소축척부터 최선을 다해서 작살 나는 거지. 그래서 미리 마음의 훈련하세요. 몰빵하셔야 돼. 지금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 시간 없다는 게 뭐냐면은 100년을 해도 이걸 다 줄줄 못 외워요. 특히 시험장 가면은 안 보여. 이렇게 그냥 내가 노안이었나 싶을 정도로 안 보인다고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죽겠어. 그냥 죽겠어. 그래서 오죽해서 몇 번 떨어진 아줌마가 나보고 물어봤잖아요. 뒤에 개새끼 막 지저대고. 그런데 지금 청심환을 받았는데
그 언제 먹어야 되는지 이걸 나한테 전화를 해갖고 60 넘으신 분이 물어봐서 그래서 내가 배고플 때 쳐 드세요 이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뭔 소리냐면 시험 보기 한 며칠 전에 누가 하도 걱정을 하고 이게 시험장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청심환을 사 주셨는데 그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때부터 걱정인 거예요. 이걸 언제 먹어야 되나? 오늘 먹어야 되나? 내일 먹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오죽 답답해서 난 전화를 다 해갖고 선생님 김 선생님 나 지금 이제 저기 우황청심환 받았거든. 이거 언제 먹어야 돼? 해서 배고플 때 쳐 드세요. 그리고 그 뒤에는 개새끼 좀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왜냐면 애완견을 키우시더라고. 더럽게 시끄럽게 짖어대. 개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 때고 배고플 때 쳐 드시면 된다. 이런 식의 취지로.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가봐봐요. 내가 다른 얘기를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이 새끼가 겁나 떨린다는 얘기. 그 얘기면 딱 그 얘기를 맞아. 그래서 그 시험 후기 보면 가관이야. 다른 뭘 맞췄어요. 뭐 가르쳐 준 게 나와. 이런 거 안 해. 떨린다고 했는데 진짜 떨렸어요. 이게 시험 후기야. 그냥 하여튼 간에. 그럼 합격한 사람 어떻게 했을까? 답을 잘 찍어서 합격을 하셨고요. 결국 안 좋은 분은 답을 못 찍어서 그래요. 그래서 양을 최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서 면접 보셨고요. 이제 경계 3가지 주제로 비교를 되게 됐죠. 그래서 유화, 무중, 절상. 자, 시간도 없고 다 필요 없고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야. 그 유화, 무중, 절상 이런 것도 하지 마. 그냥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16년 동안 한 번도 어긋남이 없어. 얘를 갖고 틀리든 맞든 답을 구성을 해.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바닷가에 내 토지가 있다. 내 토지의 경계가 어디까지냐? 최대 만주의. 저수지 옆에 내 토지가 있다. 내 토지의 경계가 어디까지냐? 바로 최대 만수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 내가 토지를 바다를 메꿔서 제방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 내 토지의 경계가 어디냐? 바깥쪽 어깨 부분. 또 생각해봐야겠지. 바깥쪽 어깨 부분이 뭔 소리인가? 그냥 쳐외우시면 됩니다. 절대 생각하지 마시라고. 바깥쪽하고 안쪽 그림 그려놓고 어느 쪽이 바깥쪽이 이게 이런 거 안 낸다고 해서 바깥쪽 어깨 부분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7년 동안 2번 구성을 하고요. 그냥 답 항상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뽑아주고 평균 만주의 평균 만수의 안쪽 어깨 부분 이따구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선생님들은 앞에서부터 뒤지게 외우다가 뒤져버려요. 이것도 앞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유화무중절상 설명드렸지만 거의 의미 없고요. 두 번째 확도사 확도시라고 하는 거 지상 건축물의 권리계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원칙은 지상 건물의 권리계 경계를 설정할 수 없다. 근데 확도사 확도시 들어가면 어떻다? 지상 건물의 권리계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뭐가 확이야? 찾아보면 돼. 뭐가 도야? 도시군 관리객수인데 찾아보면 돼. 뭐가 사고 뭐가 시인데 사업 시행자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사업이나 시행자 이렇게만 설렁설렁 가셔야 돼. 그래서 이 파트가 이제 통계적으로 출제 빈도가 제일 떨어지고요. 세 번째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거.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자,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랑 혼동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도 옆에다가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적, 신도시 지역 등에 있어서 바로 좌표로서 위치를 표시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앞에는 다 빼버리고 자, 좌표를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등록상은 좌호호호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포인트 뭐라고요? 경계점을 등록하는 문서를 가리켜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 지상은 빼버리고 경계점 등록부냐 좌표 등록부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장난칩니다. 뒤에 문제 보시겠지만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표현 대신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따구로 표시를 해서 틀리게 나왔던 적도 최근에 있습니다. 해서 좌위 설파 종지라고 해서 경계점의 좌표라고 하는 거, 경계점의 위치,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이라고 하는 거, 경계점 표지의 종류, 그 다음에 마지막 지목 등을 공시하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지상 경계점 등록부. 개념이 이런 식입니다. 자,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분할해서 경계를 새롭게 정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에서는 경계점에 대한 다툼 등등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좌위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된다. 거기는 거의 시험 문제 지금 7년 동안 3번 나왔나요? 좌위 설파 종지. 그래서 3가지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그다음에 확도사 도시근자 지금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마지막 주제가 뭐라고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다시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오는 쟁점이 뭐라고요? 좌위 설파 종지라고 해서 좌위 설파 종지, 좌위 설파 종지, 지적 소관청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거. 좌위 설파 종지.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키워드를 3개로 가는 거야. 지적 소관청, 바로 지상 경계점 등록부. 포인트 경계점 등록부. 마지막에 뭐라고요? 좌위 설파 종지라고 하는 거 해서 자 가볼까요?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다른 거 빼버리고 밑에 쓱 보니까 뭐 있어?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나와 있죠? 자, 리을번에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미음번에 바깥쪽 어깨 부분 나와 있죠?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약속이라고 약속, 리을하고 미음이 맞아.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은 틀린 거야. 이게 이렇게 유아무중 절상,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하단부, 없을 때는 중앙,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 이렇게 이제 가는데 쓸데없는 짓거리고요. 해설해봤자 아무 쓸모없어. 공부 못한 애들이 어떤 지랄을 한 줄 아세요? 시험 볼 때 여기다가 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중앙 이지랄을 하게 해요. 있는 경우 자 유하, 하단부, 그 다음에 절토 어떻다 상단부 이지랄을 하다가 끝나버려. 해서 시험지를 보게 되면 해설을 써놓는다니까 쥐가 학원 강사냐고. 왜 해설을 해? 빨리 답 짓고 넘어가야 된다고. 약속하셔야 돼.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험생들이 외울 때 여기서부터 외워온다고. 앞에서 법조문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앞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게 뭐야? 저기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그래서 처음부터 돈을 좀 많이 내셨으면 바로 답을 알려드렸을 텐데 그때는 또 싫다고 그래. 한번 다 설명해봐. 씨, 내가 한번 이해를 해야 되겠어. 그러나 이제 이해는 백날 해봤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시험 한 100일 남겨놓고 이제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장난 아닌데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그냥 공식입니다. 공식이고 빤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도 아무도 이렇게 공부를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하고 항상 앞에서부터 또박또박 가시다 보니까 시험장에 가서는 계속 앞에 많이 했던 것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요 5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드립니다. 자 보니까 지상 경계 구분 및 결정 기준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1번 잘 모르겠고요. 모르면 무조건 패스야. 약속하셔야 돼. 지문 5개를 다 소화한다는 생각 꿈에도 하시면 안 돼. 대충 봐서 눈에 안 들어오네 있으면 넘어가시라고. 답 2번 겁나 쉽잖아.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했을 때 평균 해수면 틀렸죠?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이 숙달이 돼 있어야 된다고. 이거 없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2번을 틀리게 뽑았어. 지금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확정 판결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앞으로 확도사 들어가면 어떻다?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갈 테고.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끄트머리 바깥쪽 어깨 부분 나와 있죠? 그럼 이 문제 솔직히 수험생 입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했을 때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이것만 알 수 있는 거야. 나머지 다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이런 문장을 외운다 한들 나중에 돌아설 때만 다 잊어버려. 그나마 3번 지금 이제 확도사 들어가면 어떻다?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 요렇게 이제 가시게 되는 겁니다. 해서 그 정도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너무 유치해서 지상 경계 구분 등 결정 기준 토지 지상 경계 모르겠고 지적 소관청이라고 하는 거 끝에 말해야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틀렸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만약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또박또박 읽어 가시게 되면 그냥 다 옳은 것 같아. 자, 부탁을 하는데 아까 지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주어, 수로, 주어, 수로, 주어, 수로 이렇게 가시면은 눈치를 챈다고. 근데 이걸 내용을 쓱 읽다 보면 포인트가 사라지면서 그 말이 그 말처럼 다 그냥 이것도 좋은 얘기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지상 경계를 새롭게 정하면 어떻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어떻다? 경계점 등록부.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어려우면은 뭐라고요?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을 해야 된다. 누가 지적소관자. 그러면 이거 나왔으면 앞으로 뭐라고 되겠어? 국토부장관 또 장난치겠지. 시도지사 장난치겠지. 이걸 지상 경계점 등록부로 해서 옳게 만들어 줄 테고. 그래. 그냥 돌고 돌려. 아까 우리 지번 부의할 때 국토부장관 시군구별로 지번 부의할 이따구로 해서 29회 때 틀리게 답을 뽑았다고. 쉽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런 개쓰리 같은 문제들이 전국의 80% 학생들이 다 떨어지는 그런 시험이라고. 이게 내가 안다고 해서 그럼 그 90% 80%가 몰랐겠냐? 안다고. 근데 시험장 가면 맨정신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걸 깨트리는 방법이 뭐냐면 주어, 수로, 주어, 수로, 주어, 수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 실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도 겁은 많아갖고 혹시 실수할까봐 또박또박 이러. 그럼 뒤지지. 그럼 말려버리는 거야. 그 다음 3번 도시개발 등의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모르겠다 넘어가요. 자 봐봐 최대 만주의 오케이 바깥쪽 어깨 부분 나와 있죠. 4번은 콜 이렇게 가는 거고 나머지 1번하고 3번은 잘 모를 얘기야. 거의 공부 안 했던 주제야. 그래서 답이 뭐라고요? 그나마 어디서 답이 됐던 거 그나마 좀 공부를 해왔던 거 바로 다음 몇 번? 2번이라고 하는 거 해서 여기서는 일단 풀어가는 실제 테크닉은 뭐냐면 4번, 5번 일단 카바를 해주는 거야. 4번, 5번 카바해주고 1번하고 3번을 보니까 전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2번이 뭐가 된다? 답이 된다. 그래서 답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정해져 있어요. 주제가 정해져 있는데 다만 우리는 중간에 모를 이 망할 놈은 두 개 지문 때문에 얘기가 휩쓸리는 거예요. 아니 답은 다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머릿속으로 경계하게 되면 최대만주의, 최대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확도사 지상 건물의 경계를 걸리게 결정계를 설정할 수 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 거기에 등록사항은 좌위 설파 종지 이런 식으로 해서 1분 안에 이 경계에 관한 주제를 중얼중얼 할 수 있을 만큼 속달이 돼야지 실제 시험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읽어보지 좀 마요. 읽어보면 뭐 한다고. 알았던 것도 헷갈려 버리는 게 이런 파트.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지문 속에서 익숙한 거 많이 본 놈 중요하다고 했던 거 그 아이가 답이라고. 다만 그걸 맨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방법은 주어수로 끊어가는 방법. 자 그래서 답은 2번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자 보니까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우리는 있는 경우만 외웠었지. 확도사, 확도시 들어가면 어떻다? 지상 건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확정 판결, 그 다음에 뭐 있지? 사업 시행자, 도시군 관리 계획선이라고 하는 거, 공공사업 이런 나와 있죠. 확도사 하면 사는 사업이 되고 확도시라고 했으면 시행자 이런 식의 용어.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확도사.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올 문제가 뭐겠어요? 박스 치겠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음 중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끼리 연결된 것을 이런 식의 문제들 구성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또는 이거 아무거나 하나 끌고 들어와서 끄트머리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틀려서 지상 건물에 걸리게 어떻다?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왜? 법에서는 예외 파트 확도사만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해서 예외만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된다. 답은 1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봅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지문을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먼저 암기를 해야 돼. 좌위 설파 종지, 좌위 설파 종지라고 해서 좌 없다. 위 경계점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할 때 파자 들어가 있고요. 경계점 표제 종료 위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유 살파 종지 지목 들어가 있고요. 답은 디귿번호 어떻다 등록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게 어렵다고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 암기를 테스트하는 거지 이해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다. 해서 좌위 설파 종지라고 해서 자 그래서 등록할 사항을 모두 고르셔서 기억, 니은, 리을해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에 경계점,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으로 옳은 것은 해서 문제 분석해 볼까요? 28회 때는 옳은 것은. 자, 지금 이제 26회 때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업어치고 매치고 똑같습니다. 해서 문제 답은 좌위 설파 종지, 좌위 설파 종지. 답 몇 번? 2번 이렇게 가시게 되는 거예요. 좌위 설파 종지. 외우셔야 됩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할 사항이 뭐라고요? 좌위 설파 종지라고 해서 자 텍스트 읽으시면 안 되고요. 계속 외워가는 과정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자 지금 보니까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지금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 종류 등을 등록해서 관리하는 장본에서 이게 뭐라고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자, 이 문제하고요. 아까 우리 비교 한번 해볼까요? 30회 문제하고 아까 뭐가 있었더라 보면은 29회 때 문제 가볼까요? 29회 때 문제에서 지적소관청 경계를 새롭게 정했을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된다.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았었고요. 이게 29회 때 문제. 30회 때 문제는 똑같은 문제를 그대로 또 내. 자, 이걸 총 설명을 다 해놓고 나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해서 결국은 똑같은 문제 낸다고요. 근데 이런 문제 틀린 사람이 30회도 있겠지. 그냥 그동안 기존에서 맨날 냈던 그것도 다 안 외우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항상 몇 개 외운 그 아이가 무조건 합격하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이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걸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안 쫄아져. 이것도 그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게 부동산 종합공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 다음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 등인데 봐봐 출제자 이 양아치들이 꼭 3번에 싸가지 없이 그냥 아까 29회 때 뭐라고 장난쳤어? 지상 경계점 등록부 앞에 대신에 부동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앞으로 바꾸치겠잖아. 그리고 또 헷갈리라고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3번에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또 깔아주는 거야. 그 메롱 약 올리는 거야. 출제위원들이 29회 때 문제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해서 틀리게 답을 뽑았는데 모질이들이 이것도 못 외워갖고 또 3번에 함정에 빠진다고 어설프게 공부하면 작살나는 거야.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은 뭐라고요? 좌호호호 이래 갔었죠. 그 다음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 좌위 설파 종지. 지금부터 하실 일은 지금 우리가 요약 강의라고 해서 주요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다 촬영해놓고 올려놨거든요. 계속 반복해야 돼. 제일 좋은 거는 혼자 책 보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여러분들은 더럽게 게을러가지고 하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인강이라고 보면서 계속 씹으려 봐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계속 떠들고 있겠지.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졸리면 이제 끄고 자면 되는 거야. 그러다가 그 몇 바퀴 돌면은 이게 숙달이 돼. 귀 속에서 시험장 가면은 겁나 떠들던 새끼 얘기가 떠오른다고. 좌위 설파 종지하면서 모질이들 이지랄하면서 생쇼를 했던 게 떠오르게 된다고. 그래서 욕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좌위 설파 종지. 보시다시피 문제 그대로 깔아버립니다. 근데 문제 출제위원들 수준이 높아서 약간씩 다르게 새로운 문제처럼 구성을 해요. 여기까지가 경계까지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지적 공부 등 묶어서 갑니다.